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만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에서 양지수는 모두 또 힘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일째 3만 명대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코로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번 달 말이면은 하루 확진자 수가 12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어떻게 들어가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방송에 예전에 제가 언급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게 결국 숙주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염력이 점점 높아질 지연정 치명률은 떨어질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오미크론에도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확진자는 사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10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또 위중증 환자 수준은 5분의 1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진 않으나 확진자만 많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집단 면역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분석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7월이면은 코로나도 약간 종식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풍토병처럼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번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리긴 걸렸는데 별로 증상이 없더라. 약간 설사가 있거나 또는 약간 기침 또는 약간 콧물 살짝 있는 거 말고는 사는데 지장 없고 아무 걸린지도 몰랐다. 열도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수치상으로는 조금 경악스러운 부분은 맞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감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지죠.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저는 이제 좀 사서 모아가는 단계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우리 그랬잖아요. 코로나 한번 안고 가보자. 위드 코로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코로나 갑자기 확진자 늘어나고 위중증도 1000명 늘어나면서 아니다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주가가 확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놓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으로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지난번하고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물론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겠지만 오미크론 그 확진자들이 안고 있던 항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갑자기 전부 다 치사량이 엄청나게 올라가 가지고 좀비로 변한다든지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바이러스 변이 형태가 위중증 그러니까 치명률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감염력만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만 간다면 역시나 이제 올 하반기쯤에는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아마 중순쯤에 남아줄 거고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역 수치를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버는 관점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떨어져 있는 호텔 산업이라든지 또는 카지노 산업이라든지 항공산업 그리고 화장품 업계들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역시 화장품 업종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보았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조금 답이 없다 싶으면은 옮겨 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지금 2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하는 분들의 시선이 자꾸 코로나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2월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뭐에 예민해져 있어야 되냐? 재무제표에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월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오거든요. 이 감사 보고서에서 제대로 적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거래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이도저도 못해요. 사실 지금은 내가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물려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래 정지를 당하는 그 순간 팔 수도 살 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래 적정이 적정이 아니라 부적정이 되고 의견 거절 이런 거 떠버리면요 다시 또 상장 폐지 심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대로 또
엄청나게 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으면 답이 나오겠지요. 뭐 가지고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가 여기 있든 위에 있든 밑에 있든 2월은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이 시즌 때 제대로 적정을 받지 못한다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적정받을 기업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 그 기준이야 저도 세세하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4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런 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약간 의견 거절이 뜰 수 있는 기업 중에서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갑자기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빚이 조금 있대. 야, 쟤는 만년 빚이었어. 뭐 괜찮아. 인데 야, 근데 빚이 원래 한 3천 정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38억을 갑자기 빚을 땡겼대. 이번 올해. 이러면은 야,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감당 가능한 거 맞아? 라고 약간 우리가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에서도 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다면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세력들은 이미 탈출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탈출하고 나갈 때 밑으로 팔면서 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좋은 것처럼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적자인데 부채 비율이 좀 증가되면서 주가가 폭등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주 큰 확률로 높은 확률로 지금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제가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손절해라 라는 말 말고는 사실은 별로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2월 달에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재무제표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좀 확인하시면서 내 종목이 영 이상하다, 정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반등시 매도하시거나 아래쪽에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손절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 뭐 식음료 파트도 좋을 거고 화장품, 카지노 또는 여행 산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돌리셔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안정적인 재물을 가진 그런 기업에 옮겨 타시는 것이 저는 2월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한 달은 그 어느 때보다 재무제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피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채 비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기업,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꼭 체크를 하셔서 내가 가진 기업들의 재무제표 다시 한번 뜯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화장품이나 카지노, 여행주 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중에서 또 이 재무제표가 좋은 탄탄한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CJ통운 예, CJ 대한통운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요? 16만 6천 원에 10%입니다. 16만 6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주가는 뭐 쭉 빠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사실 뭐 실적도 좋고 이 종목은 거의 지금 코로나 폭락했던 그때 지점까지 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파업 이쪽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예. 근데 뭐 그거는 현대차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삼성도 뭐 상사 이래 첫 파업이 일어난다라고 네.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사실 파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 네.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영업을 하고 싶은데 영업사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CJ 대한통운도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업한다고 우리가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시간이 조금 밀린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쇼핑몰이라든지 어디 지금 주문 한번 해보시면은 택배 파업 때문에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지를 조금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택배가 조금 늦어지는 거는 감안하고서라도 계속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택배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택배는요 이제 무인 뭐 드론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면에 따라서 택배 산업도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업에서 저는 조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방변을 한번 봤을 때 이 택배 파업은 사실은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악재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매출은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이고 택배는 앞으로 계속 이용하게 될 것이고 성장은 뭔가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가만 떨어져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만 원에 지금 10%밖에 안 샀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지금 아직은 자리 잡은 건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그죠? 네. 약간 오늘 뭐 최근 이틀 3일이에요. 양봉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와, 다 떨어진 게 끝났다. 이제는 하락이 끝났어. 상승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이 자리에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만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머물러 준다면 한 달, 두 달 정도를 11만 원에서 12만 원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지루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셔도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까지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고 해서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만약에 한 10만 원이나 뭐 9만 원 이하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는 이거 비중 50%까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걸 싫은 이유가 오래 기다렸는데 돈을 많이 못 벌면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오래 기다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래 기다려서 돈을 많이 벌려면 비중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비중이 많아지면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쉬울 건 전혀 없다. 그냥 여기서는 내려갈 때 그냥 매수를 잘 해놓고 매수가를 잘 낮춰놓고 비중을 키워놓기만 하면은 얘로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20%입니다. 22,000원에 20% 알겠습니다. 뭐 지금 21,800원이니까 뭐 지금 구간이랑 비슷한 구간이고 뭐 한국전력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이지만 또 멘토님 좋게 보시잖아요. 어차피 전기요금도 이제 올릴 거고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전에도 보셨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예.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 상담하는 사람들 주식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없다. 예.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기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래요? 거죠.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원칙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지금 여기도 불 켜고 쓰고 있습니다. 네. 어디 거 쓰나요? 한전 거 쓰기 네, 일본 거 쓰시는 분 있을까요? 국민 중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산업 중에서 독점 산업이라 그래요. 그렇긴 한데 주가가 보니까 2016년부터 떨어지는데요. 그렇죠. 왜 네.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와, 적자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이걸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건 방송에서 늘 이야기했거든요. 예, 뭐 풍력 안 된다, 탈원전 태양광 안 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전에서 좀 잘하고 있었고 차라리 원전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걸 무조건 안 돼! 이래버리니까 네. 여기가 적자가 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석탄 가격 올라가고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안 나오게 되니까 네. 그만큼 또 석탄을 많이 써야 되고 석유도 많이 때려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광도 효율이 안 나오고 풍력도 효율이 안 나오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네. 그 모든 돈을 적자를 얘가 다 떠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정책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적자를 얘가 다 메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맞는데 정책 상황상 그런 거고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또 바라보고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여 적자와 뭐 손실 이런 것들은요 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메워야만 하고요. 그러려면 전기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선 코앞에 놔두고 전기료 올린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이 기업의 적자를 메워지기 위해서는 이거 전기를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전기를 안 올리고 계속 이렇게 적자를 뭐 방관하고 있거나 태만하게 운영한다면 이거는 횡령과 배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 혐의로 아마 큰일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임 혐의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적자를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주 원료가 뭐가 됩니까 하니까 결국 전기인 거예요. 그럼 전기는 또 어디 껐습니까? 한국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갖고만 가면은 뭐 크게 일이 생기지도 않고 뭐 수익 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히 보일 수 있는 자리인데도 아주 저렴한 자리에서 싸게 사놓고도 상담을 한다. 투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투자는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면 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과 악재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싸게 샀으면 돈 벌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산 상태의 자신을 칭찬하고 내가 너무 잘했어라고 밤마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도 부족할 판에 한국전력이 겁나서요. 이건 아닌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들고만 가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들고 갈 수 있냐 없냐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두 어떤 분류의 뭐 계좌 상황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네. 가지고만 간다면은 아마 살림에 굉장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2만 원대에 이렇게 있지만 주가라는 것은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바닥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15,000원이나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겁을 먹어야 될까요? 더 싸게 사는 겁니까? 더 사야지 되겠습니다. 그럼요. 더 싸게 사고 또 상담을 해야 됩니까? 아따 좋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담해야지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상담하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좋다고 생각하시고. 겁이 나잖아요. 겁나면 주식을 안 해. 오늘 지금 다 정리하시고 적금으로 옮겨버리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겁나시면 하면 안 돼요. 겁나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원금 너무 보장되고 싸게 이자 주는 사도 적금이 겁이 나던데요? 낫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겁나면 안 돼요. 네. 겁이 나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겁이 나는데 어떻게 네. 해요가 아니라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겁을 네. 느끼지 않게끔 생각을 바꾸시던지 아니면은 적금을 넣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저는 요 기업은 겁낼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9천 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네, 18만 9천 원에 15%.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어떨 건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뭐 멘토님이 또 좋아하는 그 네, 종목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늘 좋다 네.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좋다 했던 데 비해서 또 시장 탓도 있겠지만 더 주가는 밀리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모레퍼시픽 문현들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 떨어졌다. 제가 추천한 거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 추천했는데 안 떨어진 종목 있으면 말 좀 해줘봐요. 네. 지금 시장에 안 떨어진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대부분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특정인을 비난하려고 문현진이 추천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사실은 헛소리예요. 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을 하고 결국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도 시장 탓에서 우리가 지수가 빠지면은 증권사 뭐 또는 외국계 기업들은요 기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 회사들 그런 데서는 지수가 빠지면은 자동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 들어가 있던 코스피 200에 들어갔던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손절해서 비중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다른 다 기타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수가 밀리면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업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주가가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냥 주가가 밀린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 그런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인데도 떨어지는 기업이 있고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는 것이 바로 옥석가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투자하는 눈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투자는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하는 거지 옥석 가리는 게 힘든 게 어떻게 투자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엑셀이 어디 있는지 페달이 어디 있는지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운전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굉장한 옥석인데 지금 18만 9천 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매수가는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고민됩니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 할 거냐의 문제고 어느 가격에 할 건가의 문제가 있겠죠. 그죠? 네. 하락이 끝날 때 하는 건데요. 지금 하락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직까지 뭔가 안정적이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여기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요. 오늘도 음봉으로 밀리고 있고 만약에 지난번 만들어졌던 2600포인트를 또 밀리게 되면 증권사와 외국인들은 뭐 한다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더 산다고요? 아니면 손절을 한다고요? 자동 손절을 합니다. 그죠? 그냥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기업이 좋아서 나빠서 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지수가 빠지니까 방어적으로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최근만 보게 되면은 최근 지수가 밀릴 때 얘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모 보시면 그렇죠. 그죠? 그 말은 이번에 지수가 밀릴 때도 잘 버텨준다면은 14만 원의 근처에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버텨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업의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현금 보유하라 그래서 좀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걱정할 거 하나도 그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막 네, 한국전력이 네. 좋습니다 했을 때 현금 많으니까 그러면 한국전력도 살까 이게 아니라 그냥 아모레퍼시픽으로 끝을 내도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것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횡보를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추가 매수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LG전자고요. 네. 네, 13만 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네, 13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1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이고 LG전자는 어떤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할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아까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져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네. 지수가 빠질 때 좀 버티고 있죠. 예. 얘는 지수 빠질 때 같이 내려가지 않고 올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요. 좀 빠져요.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더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좀 반등 나와도 얘는 딱히 반등을 부수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수 따라 빠져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빠진다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나부터 먼저 올라가자 하는 애들은 지수 빠질 때 다 같이 내려가 버려요. 이런 게 똑같은 기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확연히 날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팔아도 손해가 아닌 자리고 이득이 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갈 때 손절하고 익절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최고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속된 말로 누군가가 해먹고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사주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00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2,000기업 중에서 나쁜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기업이에요. 내가 잘 사면 좋은 기업이 되고 잘못 사면 나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좋은 기업인데요. 실적이 좋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팔고 나갈 자리냐 아니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팔고 나갈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사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여기서 뭐 더 갈까 안 갈까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약간 변동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수익 나는 종목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종목들. 그게 싼 종목을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보다 아모레가 낫고 한국전력이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LG전자 지금 이 매수가가 얼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저점을 잡아놓고 12만 3천 원 정도가 밀리게 되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타시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 변동에서 크게 막 욕심내지 마시고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만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짧게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C 14만 3,500원에 20%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되나 해서 예, 걱정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C가 뭐 워낙 긴 시간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이후로도 계속 올랐네요. 근데 요즘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빨리 나가야죠. 네. 일단 이런 기업을 사서 수익을 많이 보겠다는 건요 굉장한 욕심이에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SKC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도요 재무제표를 잘 보시면은 뻔히 티가 나는데 1,400억, 1,700억, 2,000억 벌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6, 17, 18년도예요. 근데 그때 주가가 어디 있냐면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실적이 증가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2018년에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꼬꾸라지는 상황이 2019년인데 1,300억. 그런데도 잘 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1,900억 그리고 2020년에 4,800억이라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조금 실적이 나오니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던 시절이 있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올라가는 게 이미 위쪽까지 이렇게 20만 원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5만 원부터 해서 20만 원까지 4배나 올라갔는데 실적은 4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올라갔던 폭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요. 결국 이 기업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쫙 보세요. 시청자님 TV 보고 계세요?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이 좋아서 사셨겠지만요. 1997년부터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 보고 있는 자리예요. 단 한 명도 손실난 자리가 없습니다. 안 사주면 그들을 팔지도 못하는 그걸 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들이 이 SKC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투자자가 지금 팔고 싶을 거예요. 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네. 근데 그걸 안 사주면 내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사주면은 그들이 물리게 되는데 그걸 사주셨으니까 그들이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 시청자님은 그 비싼 걸 또 사서 물려서 나는 언제 수익 나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식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SKC가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익 보면 누군가는 손실 나요. 네. 그게 그냥 기본 원리인 거예요. 분명 SKC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실적이 좋고 탄탄하고 앞으로 좋을 거니까 샀어요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쁘다고 하면은 절대 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시청자님은 당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시장이 네, 이렇게 네.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돈 벌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내 돈을 뺏어가려고 만들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네. 결국 14만 3천 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요. 아직까지는 크게 매수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도망갈 여유가 있습니다. 손실 지금 조금 각오하고 나가시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종가가 어제 시가, 그러니까 금요일 시가인 13만 8,100원대보다 더 떨어져서 종가 마무리가 된다면 손절해야 된다 봅니다. 네네. 네, 짧게 손절하시고 이렇게 누군가가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종목이 아니라 누군가가 억울해서 못 파는 종목을 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차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반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부 다 손실 나고 있어가지고 팔면 억울한 자리에서 나도 그럴 때 같이 사서 그냥 같이 억울하고 있으면요 올라가요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좀 투자 방식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강연회를 연다고요, 멘토님.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명절 때문에 못했다가 네. 오늘 오랜만에 할 예정이고요. 역시나 지금 시장에 대한 기본 원리들도 중요할 텐데 뭐 2022년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고민이 좀 많으실 거란 네. 말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할까 합니다.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투자하는데 내 종목만 좋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닐걸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운이 좋아서 몇 번 벌 수 있지만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바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 지식의 폭을 좀 넓혀 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관련한 다양한 종합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참석하셔서 꼭 필요한 얘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베네치아님께서 에코캡 1,6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때 리비안 관련주로 해서 주가 잘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에코 들어간 기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눈물 쏙 빼놓는 기업들이거든요. 에코프로빔이 에코라고 있었구나, 하는 오늘. 네, 예. 에코라고 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에코 주르륵 많거든요. 그 그러네. 에코 들어간 기업들이 대부분 신재생 산업 쪽 또는 맞아요. 뭐 전기차 산업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엮여 있어요. 네. 뭐 에코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기차니까 환경을 생각한다. 네. 그런 분위기 좋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빵빵 날아가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는 별로 좋은 기업도 아닌 기업들도 주가가 빵빵 날아가고 회사가 뭐 적자가 나든 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빵빵 날아갑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냥 에코, 전기 들어가면 우와 좋은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품 기업이고요. 부품 기업이 됐다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은 되게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부품 기업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출하는 기업엔 좋지만 수입하는 기업에는 굉장한 타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역시나 하청업체들은요 적자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거고 금리 인상 올라가면 이거 버틸 수 있을란가 싶습니다. 결국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테마 때문에 주가가 변동이 있을 때 빨리 팔고 나가고 이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싸게 산 사람들이 팔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왜 사주냐는 거예요.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런 것 좀. 아시겠죠 다들? 이런 거 빨리 나오면은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접근 금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재영 님께서 넷마블 11만 8,500원에 10%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CJ E&M 지분 매각하고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전거래일 오늘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를 주가가 떨어지면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네.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교육소가 있습니까? 경제방송에서 누가 그렇게 뭐 아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추가 매수는 다 떨어졌을 때 하는 거거든요. 넷마블 아직 안 떨어졌어요. 다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바닥을 잡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뭐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봤을 때 NFT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것들도 봤을 때 테마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역시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에 매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가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추가 매수가 급해진 이유는 내가 지금 15% 손실 중이고 그걸 내가 맨날 계좌 수익률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지금 팔면 얼마라는 그 찍혀있는 그 손실 금액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잃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추가 매수하면 저거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 한다고 보십니까? 보지 마세요. 수익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식 수익률 보면서 주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주식 수익률을 보면서 맨날 일희일비하고 있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차트를 봐야죠. 차트를 봤을 때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이라는 것은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자, 2019년, 20년에 보면 주가가 어때요? 안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요? 1년 동안 안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왜 사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물렸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아직은 기다려라. 추가 매수 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DDDKKK님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8,150원에 5% 매수 조정 시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매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정 시 추가 매수 더 사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수익 중이니까. 네. 정확한데요. 그래요? 이제 네. 거의 뭐 하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 이거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확해요. 이 자리에 산 거 자체가 일단은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기업인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사가지고 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아랫자리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떨어질 것도 각오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폭락시 매수.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 바닥을 기어 다닐 때 매수가 맞는 거죠. 그러려면 굳이 뭐 한다 여기 사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물려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과거에 2020년 말 그러니까 여기 25,600원 여기 있을 때 제가 추천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저때 추천했을까? 저때 추천하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바닥에 있는 기업을 누가 사냐고. 좋은 기업도 아닌 것 같다고. 저 추천했는데 안 간다고. 근데 어떻게 되죠? 주가가 2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이렇게 수익 나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기다리면 물리는 자리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정시 매수라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고 지금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고점은 역시나 53,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3,000원까지 오면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저점 이탈 시 손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6,900원, 결국 47,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다음번 매매하실 때도 이 전략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대한전선 네, 1924원에 10%요. 대한전선 1924원에 10%. 네. 예,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오늘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됐나 봐요. 이게 뭐 네네. 정지가 돼 있었었군요.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일단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죠. 네. 그거 무상 감자로. 네, 무상 감자도 때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이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별로 안 하면은 좋겠죠? 무상 감자는요 대부분 재무제표가 좋지 않을 때 진행을 하고요. 유상 증자는 돈 필요할 때 네.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 좀 필요합니다라고 속된 말로는 구걸인 거예요. 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는요.
내가 이 돈도 받긴 받는데 내 재무도 안 좋으니까 여기도 좀 우리 솎아낼게요.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보세요 하는 게 무상감자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 투자금에 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요. 그러면 회사가 자본금이 줄었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 똑같은 가격에 사서 들고 있는 거니까 그 피해 차익분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이게 시간을 두고 결국은 무상 감자를 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내 투자금의 손실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무상 감자한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요. 결국 저는 요거는 한 1,000원이나 1,000원에 가깝게 또는 그 이하로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이것도 하청업체 그러니까 부품 쪽에 연관된 기업이라 가지고요. 매출은 굉장히 높아요. 1조 5천억이나 영업이익이 300억밖에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부품업체들이 좀 그렇거든요. 결국 이것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 한번 해보면은 저는 대한전선 이것도 지금 주가가 올라온 김에 한번 유상증자하자. 주식수는 덜 발행시키고 돈은 많이 땡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결정한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을 결국 좋은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청자분들 모두가 대한전선을 갖고 있는 기업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요. 1,500원 이탈시 손절하시는 방법이 저는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뭐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거기에 시간 낭비하거나 에너지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경운기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승차감 좋은 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변동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1,500원 이탈시 손절이 맞고 만약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저는 1,800원, 1,900원에 가깝게 빨리 매도하시는 게 맞다. 그러나 1,500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이 깔끔합니다. 네, 네, 그렇게 시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EM코리아요. EM코리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6,000원에 15%요. 네, 6,000원에 15%. 아, 알겠습니다. EM코리아는 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앞서 이제 처음에 그 멘토님이 4년 연속 적자인 기업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6년 연속 적자 기록하고 있네요. 네, 또 관리 종목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사실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뭐 일단 얘가 급등했던 이유는 수소차 충전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막 급등하고 이제 방산 관련주로도 급등하고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급등하고 테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수소 충전소도 늘리긴 해야 돼요. 네. 늘리긴 해야 되는데 언제 늘릴 거냐? 이제 대선 끝나야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인수인계 끝나고 나면은 국회에서 이제 뭔가 좀 입법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은 올 말쯤에 이제 뭐 시행칙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 내년 내후년 돼야 뭐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EM코리아한테 그 사업권을 다 줄 것인가? 전 대기업이 맡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EM코리아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주가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산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6,000원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던 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당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그래도 다행인 건 적자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 테마가 있기 때문에 2,800원대, 3,000원대, 2,500원대 이 정도만 내려오면은 반등을 그래도 크게 한 번씩 주는 기업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확답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손절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 대신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제가 확답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권유해 드리기는 힘들어요. 추가 매수했는데 반등 안 나오고 밑으로 밀리면은 정말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의견을 못 드리겠고 2,500원 정도가 밀렸을 때 반등이 나와준다면 4,000원 이상에서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내가 그냥 적자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했으니 이 정도 손실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4,000원 이상에서는 정리 관점으로 보시고 2,500원까지는 그냥 보유 한번 그냥 들고 가보시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혹여나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4천까지 오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들고 가시다가 4,000원대가 오면은 그냥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솔리드 예, 솔리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솔리드 6,200원에 한 20% 돼요. 네, 6,200원에 20%. 알겠습니다. 솔리드 이제 5G 관련주로 이것도 실적이 뭐 그렇게 최근 좋지 않았잖아요, 멘토님. 근데 올해는 네. 이제 뭐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뭐 긍정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물려서 안 팔죠. 네, 그리고 들고 있는 분들이 올라오겠지 희망 하면서 보고. 희망 가지면서 안 팔 거고 네. 그리고 야 5G 관련주인데 이거 지금 싸니까 사볼 만할까 올해 좋다는데 하고 살 거고 근데 지금 이 자리도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2015년부터 19년 20년까지는 이 지금 현재 가격 이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 5년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본전 이상이에요.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낼 수 있다면 최대한 팔아내고 싶은 자리라는 거죠. 좋은 기업도 아니거든요. 좋은 기업이 아닌데 주가가 올라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금덩이를 갖고 있는데 금덩이가 비싸진다면은 그럴만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있는 돌덩이가 있는데 그 돌덩이를 누가 막 2억에 산대요. 집에 그냥 집 앞에서 준 돌인데. 그러면 어때요? 냅다꾸나 팔고 싶지 않을까요? 기회잖아요. 이렇게 돌덩이를 갖다가 2억에 누가 사준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님?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리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거 여기 지금 10,000원까지 갈 기업이 아닌데 올라왔네. 빨리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포장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또 살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샀는데 6,000원까지 떨어지니까 야 저렇게 좋은 기업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6,000원이니까 싸다 사야지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주식시장의 생태계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많이 뭐라고 야단치고 혼내고 뭐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하는 게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기본 원리에서 자꾸 지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솔리드는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저점 무너질 때가 들고 계신 분들도 손절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6,000원대였습니다. 6,000원 자리가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6,100원을 지금 딱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걸 6,200원에 들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좀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거나 조금만 알면 이렇게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절이 답입니다. 지금 막 팔아야 돼요. 네, 저는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사셔도 어차피 지금 이렇게 사시면은 또 다시 다른 종목에서 또 손실 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 매도하시고 공부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방송을요, 한 달만 투자하지 말고 보세요. 방송을 한 달만 돈을 넣지 않고 또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바라보게 된다면요.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배움이 생겨요. 아시겠죠? 6,200원까지 안 오겠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6,200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제 말에 공부해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세요.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팔아야 돼요, 그럼.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K달림님께서 대우부품 2,365원에 100% 회사 선배가 무조건 상한가 친다고 어떡하죠? 저도 선배도 따끔하게 혼내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거는 뭐 혼낼 필요가 없이 그냥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안 보면 돼요. 예, 근데 회사 선배는 어떻게 안 봐요? 회사 선배니까요. 그 방금 봤던 솔리드 추천해 주시면 돼요. 예, 똑같이 이거 상한가 간다고 맞대응. 사라가. 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복수하는 건 아닙니까? 그 네. 빨리 손절하시고 이걸로 옮겨 타라고 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한가 간다고 그런 걸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저도 상한가 만들지 못하고요. 그 어떤 누구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간다, 올라간다 이걸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이거는 가지고 가면은 몇 년이 걸리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날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깨달음이 생기는 날인데 대우부품은 좋은 기업인가? 딱 보면 좋은 기업 아니라는 걸 재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상한가 간다는 것은 그냥 테마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 들어가신 거를요. 본전에서 한번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반등 나올 때 2,500원 선에서 정리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게 낫다. 그리고 선배분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변 사람들과 주식 조언은 절대로 나누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임준현님께서 현대모비스 27만 2천 원에 50%입니다. 비중도 많고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이건 이제 시간이 약인 종목이죠.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은 사실 27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뭐 35만 원이나 그냥 가져가면 돼요. 네. 근데 가져갈 수 있느냐 그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익 중인 종목을 들고 가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그렇죠. 근데 손실 중인 종목은 들고 가려고 하면은 괴로워요. 불안하고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괴로우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요 손실 중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냥 농사랑 같은 거거든요. 씨를 심고 농사를 지내고 수확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수익 나는 건 한순간인데 가져가는 동안은 손실일 때도 있고 수익일 때도 있고 본전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뭐 물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길고 괴로울 거라는 겁니다. 비중까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3만 원, 22만 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반등 시 본전에서 비중을 빨리 한 30% 정도, 그러니까 한 20%까지 줄이라는 거예요. 한 5분의 3 정도 줄이라는 거죠. 줄이고 난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면 20만 원 정도에서 다시 매수하신다면 현대모비스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비중이 50%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50% 너무 섣불렀다. 그래서 비중부터 줄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좀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은 어두운데 몇 가지 키워드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키워드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사흘째 3만 명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치명률이 높지 않은 만큼 방역 체계가 전환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젠바디의 진단키트가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젠바디가 비상장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녹십자 MS가 젠바디의 진단키트를 직접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9,0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비강용 스프레이, 코빅실 V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이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지켜내면서 2,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지금 게임주들의 주가는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작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 자체에 대한 큰 이슈는 없어서요. 이 개별 모멘텀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넷게임즈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슨이 사우디 국부펀드에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자회사인 넷게임즈가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1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조이시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P2E 게임이 드디어 론칭이 된다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게임이었던 만큼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방산주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 매체 단독 보도가 나왔죠. 유럽 최대 인공위성 제작사가 한국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 제작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RG 넥스원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장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 외에도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요. KTB 투자증권에서는 연말 잔고 11조 원까지 기대된다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8.6% 오르면서 64,40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슈센텍이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9% 오르면서 1,7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양시장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일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불안까지 가세될 수 있다라는 시점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하면서 2,73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7% 내리면서 900선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